저는 최근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분만 모신 가운데 아주 조촐하게 한 결혼식이죠. 번잡한 시내 쪽 결혼식장보다 한강 변두리 쪽에 주차는 걱정도 없고 결혼식장의 그 복잡함과 사람 없는 조용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들린 바다가 경치가 좋아서 들렸던 레스토랑이었어요. 심플하게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라서 단골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았어요. 형식과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사장님한테 곧바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비 포함해서 거기서 간단히 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었던 스몰 웨딩과 야외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서비스로 전문 사회도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때는 직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예정이었고 지방에 사시는 가까운 친척들은 한 곳에 만나서 소형 버스로 이동하면 되는 거라 큰 불편함은 없을 듯 싶었습니다. 저의 친정 쪽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몇 분밖에 없었고 가까운 친척분들만 오실 예정이었죠. 반면에 남편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은 결혼식만큼은 제 뜻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 아닐 뿐 좀 더 낭만적인 것이었죠. 화이트 로즈와 핑크 로즈가 섞인 장미꽃이 생화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대여받지 않고 친구가 직접 선물로 제작해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떡칠하듯이 굉장히 뜨는 신부 화장이 싫어서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만 로코코풍으로 고데기로 말고 화장은 친구들이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친척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눈에 띄게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가 눈에 띄었어요. 예비 시누이였는데 얼마나 잔뜩 멋을 부리고 있는지 엄청 예쁘더라고요. 샵에 가서 30만 원짜리 화장도 받고 예쁜 옷도 대여받았다고 하더군요. 헤어스타일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머리 곳곳에 다이아몬드빛 헤어핀을 박아놓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네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작 신부인 저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누이는 주렁주렁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스스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여성스럽고 예쁘고 키도 여자 평균 키보다 큰 편이고 날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비교적 자신 있는 외모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자기 오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얼굴 마사지며 전신 마사지며 무엇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어떤 화장을 할지, 어떤 구두를 신을지 등등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누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도 신부보다도 더 돋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저를 힐끗 보더니 생각보다 너무 수수한 제 모습에 싱겁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이없었어요. 오늘은 신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네. 라고 하면서요. 신부보다도 자신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옆에서 신랑이던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고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요리조리 제 드레스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지나가더군요. 친구들이 그런 시누이를 보고는 시누이가 옆에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 뭐 저런 애가 있냐고 했어요. 시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자기가 신부보다 예쁘기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편이었죠.
물론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리 신랑 측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객 복장이 아닌 흡사 신부 복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 그게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을 시누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흰 드레스 원피스에 화려한 목걸이, 치렁치렁한 귀걸이까지 조금 과한 복장이었죠.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또 다시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신부인 제 앞을 가로막고 중앙에 떡하니 서서는 다들 신부를 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중앙에 서야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중앙에 서고 신부인 저를 살짝 밀더군요. 어차피 사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찍는 건데 시누이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라서 이제 거침없이 오늘은 주인공은 나라면서 센터 자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사진은 원치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찍어달라고만 했더니 제 결혼 사진은 사진마다 시누이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그날 피로연 때 친구들이 시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욕을 했어요. 약간 나사가 빠진 듯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더라고들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잘해주면 옳았구나 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조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아무튼 시누이가 주목받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스타에도 막 따끈따끈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정말 웃겼어요. 옷발로 식장을 점령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누이 셀카 사진만 올라왔는데 신부인 저의 사진은 완전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보여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왕이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부모님도 볼 텐데 좀 그럴싸한 사진을 올려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마치 결혼식하는 신부보다 시누이 자신이 훨씬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대비된 모습의 사진만 올렸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상처가 많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겉포장이 과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지금은 처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시누이의 전 남편은 시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도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시누이가 이래저래 속아서 결혼한 것 같기도 했고 아무래도 미심쩍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굳이 강행했다네요. 그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이곳저곳 알바를 하다가 결혼을 한 거라 취집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작은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한 시누이는 막상 남편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으니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어머니가 심하게 야단쳤는데 그때 시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명품백과 화장품 그리고 비싼 주방 그릇들로 쇼핑을 왕창 해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시누이 남편과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 카드를 정지를 시켰다네요. 그런 사실을 어찌 알고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대낮에 쫓아왔답니다. 남편 신용카드로 정지 먹고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국에 시어머니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를 때렸다네요. 당신 며느리이지 이제 당신 아들딸이 아니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시누이 어머니가 완전 폭발하셨대요. 그때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시누이 시어머니는 감히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냐며 그 자리에서 시누이 친정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못된 딸 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가 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시집간 딸이니 그쪽에서 알아서 가르쳐서 살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야죠. 다 키워서 보내놨더니 고장났다고 반품하는 건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끊으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어떠한 처벌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서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볼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악한 시누이는 시어머니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네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 달려온 친정엄마와 시누이의 남편이 합세해서 집안 싸움으로 더욱 시끄러워지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엄마는 시누이 남편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대요. 시누이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온 시누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어머니랑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장 헤어지자. 몸만 나가던지 아니면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 주고 가던지 결정해. 라고 했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 이혼이고 뭐고 없이 바로 헤어지면 남남이더라고요. 보수적이고 효자였던 시누이 남편은 절대 시누이와 살지 않겠다고 했고 더군다나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은 시누이 친정엄마가 기가 막히다면서 도통 사정을 하면서 사돈을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다고 시누이 남편은 곧바로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더니 자기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헤어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시누이와 헤어진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시누 전 남편이 확실하더래요. 그런데 옆에 만삭인 어떤 여자와 아기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기용품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부부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만삭인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란 건지 시누이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지 황당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시누이한테 면박을 주었고 혼인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한 게 무슨 난리 날 일이라며 남의 회사까지 쫓아왔냐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큰 소리로 쪽을 주더랍니다. 헤어지기 전 시누이 몰래 바람 피운 사실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없는 여자 취급만 당했다네요.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참이 지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더니 그 여자와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랬대요. 얼굴이 이쁘니까 좋은 남자 잡아서 잘 살아. 너랑 막상 결혼해보니까 네가 2% 부족한 여자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 나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마치 부족한 사람인데 와이프까지 2% 부족한 여자면 곤란하지 안 그래? 마치 결혼하자마자 헤어질 것을 각오했다는 듯한 말을 했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심이 엄청 상한 시누이가 야, 이 나쁜 놈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저주 한번 퍼붓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을 만나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누이는 엄청 마음이 상했고 차라리 전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후회했다네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난 후에 남는 건 상처투성이었다네요. 시누이 오빠인 제 남편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랬답니다. 시누이는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은 잘한 것이고 남 탓할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네 허물까지 감싸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대로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받은 다친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좀 과한 언행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남편에게서 시누이에 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제 스몰 웨딩에서 그렇게 2% 부족한 행동을 하는 시누이를 오히려 짠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더 과한 행동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시누이가 빨리 진정으로 시누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어차피 불완전하고 100%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2%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나열해보면 여자 28살, 강남 50평대 빌라 거주, 직업은 백수지만 엄마 따라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있습니다. 판교에 11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빠는 대기업 임원, 엄마는 부동산 투자. 키는 작고 외모는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 코는 살짝 높였습니다. 남자친구는 39살이고요. 전원주택 대지 200평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동네 의원급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재산은 E클래스랑 남자 집이 종갓집이라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완벽하고 아버지 교수님, 어머님 주부, 키 보통에 외모 보통이에요. 집은 오빠가 강남권의 30평대 아파트 16억가량 대출금 30% 끼고 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수 인테리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 한 대, 안마 의자 300짜리 한 개, 홈시어터와 게임방 시공, 세시 시공, 침대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부모님 사달라는 거 다 사고 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싼 곳에서 주무셔야 한답니다. 스타일러, 에어컨에 TV도 제일 좋은 거 사달라고 하고 인테리어 견적 싸게 받았는데도 워낙 고급진 걸로 해달라고 해서 200 정도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가구들 제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파도 애들한가 뭔가 명품 사야 된다고 그것도 돈 3천 정도 했고 아무튼 해달라는 게 엄청 많아요. 몇 억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친척들에게 입을 좋은 거 돌리고 삼촌까지는 한복도 돌리고 본인은 모피에 명품백 2개 사달라고 하세요. 욕심이 없었는데 네 엄마 보니까 욕심난다고 하면서요. 저희 엄마가 상견례 때 켈리 드셨거든요. 켈리 2개 사달래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에토프로요. 남자친구 아빠는 다니는 테일러 숍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옷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단으로는 1억 5천 달라고 하셨어요. 신랑 턱시도, 드레스, 식장비도 제가 다 내래요. 식장은 메이저급 호텔에서 하는 걸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의사랑 결혼하려면 집 한 채 정도 들고 와야 된다는데 이 정도면 너 싸게 먹힌 거다. 라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5억이 넘어가는 혼수 예단 카페 가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내년이면 남자친구는 40살인데 의사 남편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자꾸 고민이 되어서 글을 남겨요. 남자친구가 해온 집은 대출 빼면 약 10억인데 집값을 반반 보태고 결혼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 결혼을 엎어야 할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저도 이 결혼에 생각이 많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 글 씁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진료받던 병원 의사였어요. 사고 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병원 펠로였어요. 예단 예물비 혼수가 5억 정도냐 하는 분이 있는데 5억이 훨씬 넘어요. 남자친구가 해오는 집은 16억이고요. 대출받아서 사는 겁니다. 대출은 아마도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 말해도 3천 정도는 깨지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엄마가 견적받아 주셨고 아빠 회사 쪽 물건 제일 좋은 가전들로만 사기로 한 거라서요. 할인을 최대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홈시어터, 게임방 비용도 장난 아니었어요. 방음 시공하고 컴퓨터를 2대 맞추는데 각 200 이상씩 들고요. 영화 볼 때 써야 되니까 레이저빔도 2개 넣어달라고 했고 매트릭스만 2천이고 소파도 4천만 원짜리 했고 그 외 가족들도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고 골드 프레임 대리석으로 해야 한다고 남자친구 엄마가 바람 넣고 남자친구도 그거 이쁘다고 하고 그냥 작은 테이블 하나에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그거 말고도 남자친구 시계 사줘야죠. 롤렉스는 또 싫대요. 불량팡 사달래요. 그것도 몇천만 원 합니다. 반지는 부세론에서 오빠가 맞추기로 했고 그거 위쪽으로 보석이나 시계 사는 거 전부 제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다 못 썼는데 오빠 양복도 2벌 맞춰줘야 해요. 저희 아빠가 노로피아나 좋아하셔서 자주 입으시는데 제가 아는 남자 양복이 없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 입는 거면 어지간히 좋은 거겠다고 해달라고 하고 톰 브라운 수준으로 유명한 거니까 맞춰달라고 했어요. 호텔 예식도 저희 집에서 다 대기로 하고요.
오빠 쪽 식대만 그쪽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1억 이상이 됩니다. 남자친구 엄마랑 친척들 한복은 전부 200에서 300 하는 숍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맞춰달라고 하고 이불도 좋은 거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체면 살아야 한다고요. 그냥 바라는 게 너무 많았고 저희 엄마 아빠 옷 입는 거 신발 하나까지 좋은 거 신으신다고 다 원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한테 줄 모피랑 가방 감안해도 4천 정도 같은데요. 엄마 말로는요, 그거랑 남자친구 아빠 차가 제 차보다 후진 거라서 엄마가 차도 하나 해드릴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에 대한 부심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그동안 투자한 돈 한몫 다 벌어들이시려는 듯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병원에 들어가는 돈을 저한테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너는 학력이 딸린다. 의사 신랑 만나서 팔자 폈다. 라고 하시는데 저 지금도 넋소리하게 제 할 일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부모님 속상한 거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려고요. 솔직히 저도 학벌 석사까지 했거든요. 음대에서. 그래서 교수과정 밟아도 되기는 하는데 열심히 일할 자신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자신도 없고 노는 게 좋고 강아지 보는 게 좋아서 강아지랑 맨날 놀고 여행 다니고 제 삶 괜찮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고 접으려고 해요. 아직 20대인데 뭐에 미쳐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아직 재미있게 클럽 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나도 의사란 직업에 홀렸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집 재력이 있다 보니까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남자친구가 집도 잘 사는 편인데 저희 집이 더 잘 사니까 은근히 질투를 하시고 비아냥거리세요. 결혼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 본가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 49제도 안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결혼 얘기로 올가매서 백수라서 부모님 학벌이 별로라서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계속 기죽고 자존감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교수 아버지의 집안도 좀 살고 의사 아들이니까 돈이 더 많은 우리 집을 내리 깔려고 하더라고요. 역시 싸한 느낌은 틀림이 없네요. 현실 직시하게 냉정하게 더 잘났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떨어진 자존감 회복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가 후기입니다. 저 월 말에 11살 차이 남자친구랑 결혼 고민 중이라고 말했던 아가씨입니다. 저 파혼했어요. 할아버지 49제 지나고 바로 파혼했답니다. 엄마가 막 우셨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남자친구의 반응은 난리가 났고요. 저희 집은 반대로 경사가 났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결혼 안 할래. 잘 살아? 이랬더니 저한테 빌길래 만나서 얘기하자 했거든요. 근데 지네 엄마도 옆에 끼고 왔네요. 가려고 그랬는데 둘이 너무 사정하길래 얘기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빙수를 사줘서 짜증났어요. 사랑니 빼서 안 아물었거든요. 그리고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늙은 너구리같이 생겼어요. 저는 박보검이 취향인데 그래서 순간 못생겼다고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제 취향도 아니고 징그러우니까 자꾸 자기야 자기 하지 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얼굴 벌개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참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혼수랑 예단이 문제냐, 안 그래도 된다, 결혼 깨지 마라 그러길래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까짓 거 우리 집도 그런 집 다 살 수 있고 6억이든 10억이든 혼수 해갈 능력 된다. 겨우 16억짜리 집 대출 빼면 10억짜리 사오면서 6억이 넘는 혼수 채워놓고 옷에 시계에 혼수 예단까지 아주 작정하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나더러 병원 차려내라고 하시면서 네가 뭘 한 게 있냐고 하지 않겠느냐. 학력 낮고 백수라고 깔보고 뭐라고 하는데 학력이 낮다고 하는 거랑 노는 백수여도 남자친구 연봉의 몇 배나 더 번다.
그깟 의사한다고 11살이나 어린 여자친구한테 악착같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꼴사나워서 봐줄 수가 없다. 나 28살밖에 안 됐는데 이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거 없다고 그동안 당해온 서름 똑똑히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이까지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게 아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아줌마가 결혼 빙자로 사기친 거라고 남의 아들 혼사길 막은 거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사촌 오빠가 변호사니까 무서울 거 없다고 바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외웠다가 얘기하니까 저더러 맹랑하대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드는 게 아니래요. 그러길래 먼저 따지고 든 건 그쪽이라고 했더니 의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개원하는데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현재도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돈 많이 벌고 앞으로도 저는 남자친구가 벌 돈보다 제가 받을 돈이 더 많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 의사 월급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뻥 좀 쳤습니다. 네, 아빠 엄마 하는 것도 기분 나빴다고 얘기했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따졌습니다. 거의 머리 안 거치고 나가는 수준이라 머리 거치면 말빨로는 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어른이다 뭐다 체면도 안 차리고 거르지 않고 저도 나오는 대로 막 던졌어요. 아줌마가 열받아서 시끄럽네, 천박하네, 쪽팔리네, 아주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이제 아들 나이 차서 떠리로 내놔도 주워가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들 재테크 실패했다고 막 약 올렸거든요. 여태껏 살면서 제 생애에 그렇게 싹수 없었던 게 처음이어서 막 흥분되고 그랬어요. 전 남자친구 놈은 지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맞을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CCTV 잘 보이는 쪽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아줌마 말 좀 들어주고 받아치다가 재미없어져서 가는데 잡길래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일행이라고 막 쫓아오길래 저 아줌마 일행 아니라고 얘기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면서 또 깽판 피우길래 아줌마도 1억 쓰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보디빌딩 하는 친구 불러서 같이 갔습니다. 다행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진 않았고요. 엄마가 파혼한 거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경제력 딸려도 좋으니까 그냥 마음 맞고 잘생기고 마음씨 좋은 남자하고 살라고 그러셔서 잘생긴 남자가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이랬더니 원하면 클럽 차려준다길래 아빠랑 저랑 빵 터졌어요. 하여튼 우리 엄마 짱입니다. 암튼 그렇게 끝나기는 했는데 당분간은 좀 무서워서 아빠랑 같이 다니고 친구들이랑 다니려고요. 다행히도 저희 빌라가 보안이 좀 많이 빡세서 많이 걱정되진 않아요. 결론은 제 연애가 또 끝났네요. 당분간은 코로나 풀리면 여행이나 다니려고 해요. 내일은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신나게 다녀야죠. 아무튼 사연 봐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 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한 상태였고 수술날 아빠가 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10,000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아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10,000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수술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10,000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깨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식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 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